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을 맞이해서 좀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 즐거운 이야기,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겁게나마 지금 오늘 몇 가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라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얼마 있으면은 대통령이 원래 자리 대통령실로 업무 복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이 불순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군을 속이고 적군마저 다 속여서 지금 저인만 건물 안으로 이 트랩 안으로 다 이 먹잇감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과 그 일당들, 문재인과 그 일당들, 이들이 모조리 어떻게 될 운명이 될까요?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마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이 곧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께서도 무척 노심초사를 하시길래 제가 대략적인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이 비밀작전은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의 결과가 예상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나 노심초사하던 선배님께서 다소 좀 울분을 좀 가라앉히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요 한미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기 한 달 전쯤인데 그때 한미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전쟁이 됩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했던 그 전쟁 있죠. 하이브리드 전쟁.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지전쟁. Cognitive Warfare. 즉 심리전. 막 돌멩이를 날리고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사이버상에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거의 다 이겨버렸네. 다 이겨버렸어요. 왜 이겼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를 발동시키게 되면은 한미연합군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포획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 서둔동에 있었던 과거 RDA 농촌진흥청 건물을 쓰였던 그 일대가 선관위의 연수원으로 활용이 되어 왔죠. 자, 거기에서 지금 중국 전문 해커 간첩단, 즉 중국 안전부가, 중국 공안부가, 중국 통전부가 파견한 중국의 에스피오나지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에스피오나지들이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꽹과리를 치고 잔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잔치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 출연을 했어요. 자, 아직도 우리 애독자들 가운데 CPEC이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 출연했어요. CPEC에 출연을 했는데 그 CPEC에 출연한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하는 장면을 봤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응? 이게 지금 경기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 CPEC 행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PEC이라는 건요, 보수정치 행동회의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C는 conservative, P는 political, 그 다음에 A는 action, 그 다음에 C는 conference. 그래서 보수 정치적인 행동회의다, 컨퍼런스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보수주의 정치의 연례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단체로서 미국 보수연합의 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보수주의 활동가, 그리고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 뭐 상원하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하는데 벌써 1974년에 개최가 됐으니까 벌써 한 50년 됐죠. 자, 현재 의장은 매튜 슐랩이라는 사람이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CPEC이 열리고 있는데 이 미국의 보수정치 행동회의 CPEC의 마지막 날 파이널을 장식하는 회의의 마무리 연사로 누가 나왔다? 도널드 J. 트럼프가 나왔어요.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신임 임명했던 강요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다 와 있어, 그래, 그 앞에. 펜 본디 법무장관 얘기도 하고, 털시 게버드, D&I도 얘기를 하고, 특히나 펜 본디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응? 또 조금 있다가 캐시 파탈, 신임 FBI 국장 얘기를 하니까 더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와. 응? 거기에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RFK 주니어라 그러죠? RFK 주니어가 하니까 더 큰 박수가 또 나와. 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개돼지처럼 이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트루스 포럼 후배들한테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대학교 영문과 20학번 이서진 학생이 발표했던 내용을 급하게 영작을 해서 워싱턴에 가 있던 후배들한테 보냈어요. 쓸 수 있으면 써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내용들도 많이 후배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얼마나 이 CPEC에 가서 언급을 했는지 몰라도 이미 CPEC에 나온 여러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이 거짓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이 거의 나버렸어요. 뭐다? 이미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단에 서기 전에 이미 어제 그저께 진행되어 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현상과 윤 대통령이 불법 체포 감금된 소식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입은 대한민국의 언론계, 정치계, 학계 등등의 부패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금 미국 사회에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요, 이거 얼마 못 가서 지금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뭐가 큰일이 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매수된 정치인들, 중국에 의해서 매수된 학계 교수 나부랭이들, 중국에 의해서 매수된 정부 행정 관료 등등이 자, 이제 비참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자, 이미 미국의 석학인 조지 프리드만은 Next Decade라는 다음 세기라고 하는 그 책자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통일을 이룰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말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곧 어제 바로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인데 이때 코리아는 K-O-R-E-A가 아니고요. C-O-R-E, Core,
핵심이라는 단어에 A를 붙인 핵심들이라는 의미로 Korea라고 바뀌었는데 앞에 K가 아니라 C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C-O-R-E-A, Korea. 내지는 꼬레아.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J.D. 벤스가 지난번에 뮌헨 안전회의에 며칠 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죠. 아마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들었을 때도 뒷골이 섬찟한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너네 스스로를 지킬 국방비는 너네 스스로가 증가하고 너네 스스로가 문명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말로 당찬 연설을 하면서 유럽의 각국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결국 구라파 쪽의 유러피안 컨트리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또 이미 망해버린 데도 있고 이미 끝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재미난 일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상한 조직들이 나서고 있죠. 바로 예수회였습니다. 예수회. 그런데 이 예수회, 천주교, 카톨릭, 바티칸 이렇게 표현되는 이자들의 운명도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기를 좀 빨리 해볼게요. 제6차 한미 안보 외교 국방장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볼까요? 지금 며칠인가? 2024년 11월 1일 날 작성이 되었고 외교부가 가지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해서 당시 한국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미국 측의 파트너를 만나서 한 이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보건안보, 비확산,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늘 하는 얘기죠. 별다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가 없고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건 결국 11월 1일을 작성했는데 며칠 후가 되면 이제 트럼프로 바뀌죠. 자, 트럼프가 앞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할 거라는 얘기가 VOA를 통해서 나오고 또 여기 대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북단부터 말하면 백령도를 군사기지로 확충해서 미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가 들어오는 군사기지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종도 옆에 있는 덕적도를 매립하고 개간해서 역시 제2, 제3의 미 해군, 공군의 합동군사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안 좀 내려오다 보면 흑산도 옆에 가거도, 그 가거도를 새롭게 활주로를 닫고 항구를 만들어서 미 해군, 공군이 들어오도록, 해병대 물론이죠, 함께 근무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주도 서남단 해안에 과거에 일제가 사용했던 그 활주로 시설이 있었던 곳인데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고 해안선을 준설하고 항구를 만들어서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를 제주도로 옮겨 들여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해군이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고 태평양으로 나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해군을 말려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쯤 있다가 VOA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화답이라고 하듯이 미국의 여러 소식통 내지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거기에 화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저의
선배 되시는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방송만 하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미국에서 답신이 날아오더라. 그래서 제가 저 선배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눈엔 그게 보이더라고 이랬으면서 껄껄 웃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난 11월 달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미리 사전에 이런 터전을 깔아 놓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요, 참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어쩌다 보니까 김태호라는 아이의 그 외교 심부름 센터처럼 돼버렸었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조용한 가운데 이런 일을 했어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여론 조작 혹은 선거 개입에도 무력 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는, 즉 이건 뭐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여론 조작을 하거나 선거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하잖아요. 이것 역시 무력 공격으로 동일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중국이나 북한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이 되었고 이미 범죄자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이 되고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양국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어떠한 경우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의 발동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안별로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인식을 위한 상호 운용성 및 정보 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있습니다. 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통령 포고문에서 얘기 나오죠. 중국 간첩을 못 잡게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 부정선거를 갖다가 지금 수사 이거보다도 워낙에 이 방해 세력들에서 장벽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발동했다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요,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한 거예요. TV도 캐나다 성처럼 뻘짓은 안 했지만 명실상부한 일종의 쉬운 한 번째의 미국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양측은요,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협력 발전시켜 나가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재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부정에 개입한 자들의 행위가 뭐죠? 바로 무력에 의한 침략 행위와 동시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 양국 장관이 말하는 공동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양국은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를 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상적인 근원으로 한다는 얘기고 시스템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그 토대에 깔고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있죠. 바로 국민 총선거제도인데 이 총선거가 부정 없이 깨끗하게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한미 양국의 공통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적, 우리 혈맹의 적, 중국 공산당. 어떻게? 해체. 중공의 해체.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을 원래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영토인 거니까 원래대로 뭐한다? 흡수한다. 이겁니다. 공산당 해체하고 북을 흡수하겠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국민에게 여쭙게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대만 침략 꿈도 못 꿀 얘기죠. 제가 이전 시간에 말했지만 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는 바레만에다가 중국 해군을 몰아넣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국 북경을 죽여버릴 듯한 그런 위협과 공갈을 하면서 이 내륙만에 들어와 있는 중국 해군을 죽여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거리 500km 이상 된 천물을 발사시켜서 모조리 서해 바다의 물고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좋은 일에 나쁜 일이에요. 희망이 섞인 얘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보수정치 행동회의 CPEC이 열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데 강요들이 다 왔어. 강요들이 다 왔어요. 거기다가 공화당의 상원 하원들도 거의 다 온 것 같아.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왔어. 특정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 막 지명까지 하고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정말 incredible, beautiful family라고 막 칭찬하고 막 이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뭘 봤냐? CPEC이라고 하는 이 보수정치 행동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대중공 전쟁 선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보수 성향의 친트럼프, 미국의 메인스트림을 새롭게 이번에 장악해간 이 핵심 세력들이 모여서 이번에 대중국, 그리고 대북한,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출정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자, 지금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연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요.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대북 생션을 위반한 이 범죄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끝났죠, 이제 제명이도. 문제도 끝났죠. 그런데 봤더니 이번에 우리 편을 속이고 적군까지 다 속이려는 윤석열의 신출귀몰한 작전에 의거해서 지금 함정에다 빠져들은 거야. 끝났다니까 이제. 더 할 건 뭐 있어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불법 행위, 조작 행위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러다 지금 탄핵이 됐어. 내란의 수계로 몰렸어. 지금 감방에 갇혀 있다고. 현재 그것도 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어. 자, 오히려 부정선거를 조사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저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내란의 수계로 몰리면서 탄핵을 당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친북정당이고 친중정당인 이 더불어공산당 아이들의 이 내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영어의 몸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온갖 동네의 이 사법기관, 또 검찰의 대부분들, 언론사, 정부 행정조직, 많은 군데가 지금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죠. 심지어 북한의 지령받고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다라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번 CPEC에 참여했던 수많은 연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누구에게?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게 알려졌다.
경기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구체적으로 A웹이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와 무슨 뭐 업무 협약 조인식을 갖고 했던 것들이 지금 물증이 쏙쏙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AID가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요. AID에 의해서 남용된 미국의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패한 공무원들 전부 이번에 체포되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압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끝장이 나면서 어디가 또 끝장이 날까요? 바로 중국과 한국의 친미국의 민주당 세력들, 그 다음에 친공산당 세력들, 이런 유착 세력들이 전부 다 끝장나겠죠. 제가 지난번에 대한연대 가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이번에 아주 김계리 변호사께서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페이스북에도 올려줬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 서둔동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원 현장, 거기서 체포된 이 중국 해커 간첩단들, 그들이 체포되었다라고 곧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기대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관위는 그 밑에 A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국가의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친중 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그 간첩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의 이 만행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막 그 미국에서 왜 언론에서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느냐, 수원에서 중국 간첩들을 잡았는데 이거 발표를 해야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러고 아마 애달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밀 공작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좀 기다리시면서 다른 증거물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오늘 새벽에 도널드 J. 트럼프가 와서 고든 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그 변호사를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고든 창, 나 중국에 하는 거 잘하고 있어? 그러고 물어요. 그 대중들 앞에서. 그랬더니 고든 창이 딱 엄지척하면서 지지를 표현해 주더라고. 그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이전 세션에서 중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뭐가 있다,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이미 다 공개됐어. 공개됐는데 막판에 활용점정을 트럼프가 와서 바로 꽉 눌러 찍는 거야. 뭐로? 대중국 정책 잘하고 있지? 그랬더니 고든체이 엄지척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소식도 이 민주당의 양아치 보다 못한, 민주당의 쓰레기보다 못한 김병주라는 놈이 뭐라고 짓떠들었어요? HID, 지금 국군정보사죠. 국군정보사 계엄 때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구금했다. 이러고 이놈이 언제 떠들었냐? 바로 작년 2024년 12월 19일자 보도로 얘가 지금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응? 도둑놈이 먼저 겁이 나는 거죠. 응?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여기저기에서 작년 12월 24일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보도를 했던 게 있어요. 뭐냐? 12월 3일 선관위원회 연수원에서 실무자 및 민간인 90여 명이 감금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거죠. 응?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른 언론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여러 가지의 출처를 갖다가 확인 점검 하면서 그것도 전직이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확인해서 언론에 보도를 냈던 것이죠. 자, 보시면요, 건물 명칭은 선거연수원이고요. 도로명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수인로 126번지예요.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말하는
수원 서둔동 과거 RDA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도 그 자리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고 특히나 여성경제신문 같은 데서도 선관위원회가 숨기는 외국인 숙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중국 연관된 부정선거 의혹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혀 공개가 안 됐던 그런 사실이 있죠. 공개가 안 된 게 지금 사실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요, 이제 거지거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히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난 일들이 뭘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이 땅에 정상적인 자유민주 시민들의 그 함성이 뻗어져 나오고, 그리고 미국과의 보다 더 밀착된 관계에서 안보도 미국과 함께, 경제도 미국과 함께. 보십시오. 앞으로 아마 제2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한미 간의 결속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국의 해양업, 조선업,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해군까지 고사시켜버리는 그런 작전이 고도의 단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을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영토는 대략 20여 개 남짓한 수준으로 중국 대륙을 찢어 밝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아이들을 과거 1842년 아편전쟁 직후에 무릎을 꿇렸던 것처럼 저들의 거만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힘으로 눌러서 교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후덕한 덕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게 용자가 할 일이고 그게 가진 자가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번에 근무를 잘 치셨는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혹평하고 있는 좌파들 있죠. 멋모르고 까부는데 까불게 놔두십시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좌파 쓰레기들이 지금 이 트랩 안에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 트랩에, 이게 뭡니까? 복주머니처럼 생긴 이 트랩 안에 다 들어왔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응? 저인만 같으면 뚫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주머니 안에 다 갇혔다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고개 내밀고, 독사 뱀대가리 쳐들듯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올바르게 잡아가는, 교정시키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요, 좀 좋은 소식이 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바로, 사실 지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경망스럽게 너무 빨리 공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적들의 애간장에 타서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재미를 벌써 보고 있어요. 야, 너네들 지금 끝장나가는구나. 박선원이, 홍장원이, 김병주, 박지원, 뭐 많죠, 등등. 뭐 정청래 이런 아이들, 뭐 우원식이, 뭐 이재명이, 이런 쓰레기들 지금 이제 곧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보된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은 좀 더 숙성화시킨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때 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가서 보따리를 다 풀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